안녕하세요. 가톨릭 간동대학교 디지털 마케팅 교육. 오늘은 네이버 검색 활용 실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사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 검색 광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의 상품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으로는요, 검색 광고를 가입하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운영 관리하는 방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검색 광고 기본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색 광고라는 거는 뭐죠? 네, 우리 보통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무엇에 대해서 검색을 하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검색을 눌러봅니다. 뭐라고? 특정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키워드라고 하죠. 그러면 그 검색어를 넣었을 때 이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들이 송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웹사이트, 뭐 홈쇼핑, 쇼핑몰, 광고주가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블로그, 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쪽, 그쪽으로 전문 컨텐츠로 연결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 키워드에 따라서 통합 검색 영역의 노출 순서, 그리고 노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여기 보시면은 PC 쪽에 커피 머신이라고 검색을 했더니까 이렇게 커피 머신과 관련되어 있는 링크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PC에서 검색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모바일에서 검색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커피 머신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통합란에 파워링크라고 해서 이 커피 머신이라는 검색어를 넣었던 링크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마음에 드는 걸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내고 검색 광고를 할까요?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할까? 일단 장점 한번 볼까요? 일단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이용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커피 머신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커피 머신이라고 검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나와 맞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관련성이 높은 내 비즈니스 정보를 노출해서 직접 방문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두 번째가 합리적인 광고 비용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거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얼만큼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직접 광고를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예산에 맞춰서 광고비를 직접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광고비가 지불되는 거는 광고를 클릭했다거나 아니면 이 키워드를 조회를 했다, 요랬을 때 광고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효과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 성과 분석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광고 시스템 내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보고서들이 즉시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성과 지표를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플랫폼인데요. 우리가 지금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때 초록창을 열어서 저희는 검색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검색 부분을 차지하는 게 네이버 쪽이고요. 그 다음이 뭐 구글이나 그리고 뭐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광고에서 과금 방식, 입찰가, 품질 지수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과금 방식이라는 거는 CPC 한번 클릭을 하면은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CP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찰가를 저희가 100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클릭을 한 게 10번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10,000원이 과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입찰가는 내가 얼마에 그러면은 이 클릭을 할 때, 한 번 클릭을 할 때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건데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소 70원, 그리고 최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원이고 최대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설정을 해놔야지 상단에 뜰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지수라는 거는 소비자 반응하고 키워드 연관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보시면은 소비자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보고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그 소비자 반응이 좋은지, 또 키워드 연관성, 소재나 URL이나 상품 등이 이 키워드랑 얼마나 연관이 돼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품질 지수가 높아지면은 순위는 올라가고 광고비는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이런 검색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광고 등록 절차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광고주가 검색 광고 가입 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약관 동의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적어 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광고주 가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광고 등록을 하는데 그 전에 비즈머니라는 그 돈을 충전을 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릭이 됐을 때 광고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나한테 그 광고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그 통장과 그 통장 안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광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 등록을 하자마자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네이버가 검색 광고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합당했을 때 광고 완료를 검토 완료를 시켜주는데 보통 한 하루 정도, 또 빠르면은 몇 시간 안에도 광고 검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검토 완료가 되면 광고 노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검색 광고 상품별 살펴보기로 되어 있는데요. 검색 광고의 종류에는 사이트 검색 광고가 있고 쇼핑 검색 광고, 컨텐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광고라고 해서 베타 버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초이스 플러스,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 이렇게 종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먼저 사이트 검색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출 영역은 검색 매체로 통합 검색 파워링크, 또 비즈 사이트, 모바일 검색, 네이버 통합 검색 외에 검색 파트너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컨텐츠 매체로는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블로그, 네이버 카페, 그리고 콘텐츠 파트너에 노출이 됩니다. 통합 검색 결과 페이지에 표시되는 정보는요. 브랜드 검색, 그리고 네이버가 직접 제공하는 컨텐츠, 인물 정보라든가 환율, 날씨 등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링크, 그 다음에 비즈 사이트 순서인데요. 만약에 더 높은 우선순위 정보가 광고 위쪽에 새롭게 표시돼서 내가 광고를 한 게 피해가 간다고 느껴질 때는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광고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순서들은 약간씩 변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CPC 방식이 있고요. 클릭했을 때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입찰가는 최소 70원에서 1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보여지는 게 파워링크와 비즈 사이트인데요. 1위에서 10위까지를 파워링크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11위에서 15위까지 비즈 사이트 순서로 보여지고 순서 더보기를 하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모바일에서는 한 페이지에
3개에서 5개까지 보여지고요.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3개 정도씩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게재가 가능하고 또 중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접속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제가 한번 제습기를 검색을 해볼까요? 제습기. 네, 보시면은 통합 검색란에 지금 보여지고 있죠. 파워링크라고 해가지고 네, 네이버 검색 광고로 검색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뷰라고 해서 블로그, 카페 이런 종류로 쭉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에 지식인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과사전, 뉴스, 또 중고거래가 나오네요. 카페 중고거래, 이미지가 나오고, 네,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비즈 사이트라고 5개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검색 광고로 광고를 진행한 그런 업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보기를 본다 그러면 더 많은 검색 결과, 검색 사이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예요. 쇼핑 검색 광고의 종류는 쇼핑몰 상품형이 있고요. 제품 카탈로그형이 있고 쇼핑 브랜드형이 있어요. 쇼핑몰 상품형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 직접 판매 중인 상품을 홍보하는 이미지형 광고 상품이고요. 제품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나 브랜드사가 네이버 쇼핑에 구축된 제품 카탈로그를 홍보하는 이미지형 광고 상품입니다.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가 공식몰을 통해서 브랜드와 제품 라인업을 홍보하는 브랜드 전문용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네이버 쇼핑 영역에 상품 단위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셔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입점을 한 후에 광고 시스템과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쇼핑 영역 그리고 검색 영역에 상중 하단에 노출이 되고요. CPC 방식이에요. 과금은. 그리고 이것도 클릭했을 때 과금이 되는 거고요. 클릭 한번 했을 때 입찰가는 50원에서 10만원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직접 등록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아까 처음에 하셨던 거는 검색어로 등록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상품 기반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원피스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네, 원피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광고라고 뜨고 있죠. 네, 쇼핑 검색 광고를 한 겁니다. 상품 단위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광고라고 안 뜨고 있죠. 네, 이거는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쪽에 3개가 지금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다음은 컨텐츠 검색 광고인데요. 노출 영역은 검색 지면에서 뷰 영역에 노출이 되고 컨텐츠 지면에서는 블로그, 카페, 포스트 컨텐츠 광고에 노출이 됩니다. 네, 이 컨텐츠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도가 담긴 지정된 키워드에 한해서 광고가 가능해요. 자, 광고 가능한 키워드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키워드별로. 그리고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신규 키워드로 해가지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만 가능해요. 지금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이버 PC나 모바일 뷰 영역에 노출이 되고 블로그, 카페, 포스트 컨텐츠
광고가 되고요. 그리고 내부 기준, 정보 제공에 적합해야 된다. 선정 키워드가 있습니다. 과금 방식은 CPC 방식이고, 자, 입찰가는 한번 클릭했을 때 최소 7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입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위가 정해지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입찰가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 지수에 의해서도 이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통합 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하고 관련된 최신 컨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노출하는 상품이고요. 광고주가 구매한 브랜드 키워드에 대해서 한 개 광고가 단독으로 노출이 됩니다. 브랜드 검색을 구매하는 광고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호명, 상품명 등의 브랜드 키워드에 한해서 브랜드 검색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일반 키워드로는 브랜드 검색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사 브랜드 키워드 상호명, 상품명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라고 검색을 한다거나 그러면 네이버 주식회사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헤라 공식 홈페이지 한번 보고 계신 거고요. 네. 그리고 라이트형이 있고요. PC 모바일 라이트형이 있고 프리미엄형이 있습니다. 구매 가능한 키워드의 최근 30일 조회수 합에 따라서 광고비가 산정이 되는데요. 최하 50만원 이상입니다.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한번 보실게요. 광고비 단가표를 한번 보실게요. PC와 모바일 단가표가 지금 다르게 돼 있는데요. 라이트형과 프리미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PC 라이트형, PC 프리미엄 일반, PC 프리미엄 갤러리 단가표, PC 프리미엄 동영상 단가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하가 50만원이죠. 네, 일반 단가가 라이트형이 그렇고요. 그리고 프리미엄형 같은 경우에는 440만원에서 53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조회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한번 최대 금액을 볼까요? 최대 금액은 1억 700만원, 1억 800만원, 1억 1900만원, 1억 2900만원. 이 정도 금액이고요. 모바일 단가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최소 50만원, 60만원, 78만원, 70만원, 390만원.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모바일 라이트형, 썸네일형, 리스팅형, 브랜드존형, 메뉴형, 썸네일형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를 보면 9,700만원, 1억 1,6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2,800만원, 1억 2,600만원. 네.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브랜드 검색을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에서 제가 아디다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디다스. 네, 검색을 하면은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제가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조회수에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광고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지역 소상공인 광고입니다. 자, 오프라인 가게가 있을 때 이 광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가게를 알리고 싶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상품이에요. 노출 위치는 뉴스, 블로그, 이런 컨텐츠 서비스 페이지에 업체명이나 업체 이미지, 위치, 설명 문구 등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 가능한 업종들이 정해져 있어요. 음식점이나 생활 편의시설, 학원, 스포츠, 레저, 체험 업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 등록하는 곳이죠. 거기서 등록한 후에 광고가 가능하고요. 노출, 요거는 클릭당이 아니라 노출당 1원이 가금이 돼요. 클릭 초이스 플러스라는 상품인데요. 이것은 PC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모바일에서, 모바일 전용으로 해서 업종별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펜션, 포토스튜디오, 파티, 이벤트, 유아용품, 펜션, 포토스튜디오, 파티, 이벤트, 유아용품 대여 업종이 가능해요.
그리고 광고 클릭 시 미리 보기로 제공이 되고 전화 걸기, 홈페이지, 가격표 이런 것들은 클릭당 과금이 됩니다. 그 외에는 과금이 되지는 않아요. 클릭이 일어난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CPC 방식이고요. 최소 7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과금이 됩니다. 클릭 초이스 플러스 상품하고 다음에 보여드릴 클릭 초이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 광고 관리자에서 집행이 가능해요. 자, 구 광고 관리자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 광고를 검색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 광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검색 광고로 바로 들어와졌는데 여기 보면은 광고 시스템과 구 광고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검색 광고를 할 때는 광고 시스템으로 할 텐데 구 광고 관리 시스템은 예전에 했던 광고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클릭 초이스 플러스 상품 광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자, 들어가서 보면은 약간 검색 광고, 지금 광고 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검색 광고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인데요. 상품을 광고하는 이미지형 검색 광고입니다. 이미지 형태로 검색 광고가 되는 거고요. 패션 의류나 잡화, 주얼리 업종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최대 9개, PC에서는 최대 8개까지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광고 클릭당 미리 보기가 제공이 돼요. 상세 보기를 클릭했을 때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CPC 방식, 코스트 퍼 클릭 방식이고요. 최소 7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과금이 되는 상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 광고에 가입하고 기본 세팅을 해볼 텐데요. 네, 사이트 검색 광고 가입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사이트 검색 광고를 가입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 광고 아이디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모든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바로 연동을 해서 그쪽 정보를 끌고 와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바로 검색 광고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하고 하지 않은 분하고 조금 이 검색 광고 개수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개인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 아이디로 또 네이버 아이디로 각각 하나씩 총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광고주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하고 네이버 아이디 두 가지로 해서 총 2개를 합쳐가지고 5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사이트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가입에 제약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가입을 하실 때는 사이트 정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실질적으로 캠페인 광고 등록을 할 때 그때 사이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가입을 해도 되는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은 개인으로 가입을 했지만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그때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사업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광고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 광고주로 가입을 한 후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그때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과 지금 배우셔서 이제 직접 운영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광고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전화 혹시 많이 받으시죠? 이제 사업을 오픈하고 나면 저도 예전에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광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상위 노출 시켜줄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거는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적당한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시는 거를 일단 처음에는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요. 직접 운영 방법을 아신 후에
네이버에서 추천해주는 광고 대행사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행사 없이 직접 운영할 때는 이제 광고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5%의 비즈머니 쿠폰을 줘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제가 광고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광고 대행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행사가 어떤 대행사가 있는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광고 영업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피해 주세요. 상위 노출시켜 주겠습니다. 얼마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클릭당 비용이기 때문에 검색어를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클릭 비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것을 위쪽으로 그 금액으로 상위에 띄워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사기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이버에서 대행해주는 공식 대행사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혼자 광고 진행을 못하겠어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정말 1인 다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광고 관리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직원한테 일정 부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주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몇 명한테 관리를 같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줬을 때 나중에 광고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해서 이 광고가 이렇게 광고 단가가 변했다던가 광고 순위가 변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광고 그 관리에서 권한을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상대한테 권한을 부여를 해주면 그 상대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또 만약에 퇴사를 한다거나 더 이상 광고 관리를 시키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광고 관리에서 배제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권한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식 대행사와 그리고 권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들어가게 되면은 로그인을 시키는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위쪽에 보세요. 운영 안내라는 곳에 공식 대행 안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공식 대행사 안내가 있어요. 네이버하고 공식 계약을 맺은 검색 광고 전문 대행사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 자세히 보기도 있으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혹시나 내가 그런 그 검색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전화가 오는 분들을 상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노출 순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접속을 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니까 뭐 잘해서 위쪽에 있는 거고 못해서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들어갈 때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설립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놓고 있고 전화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색 광고를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바로 로그인이 되죠. 여기에서 권한 설정을 직원한테건 아니면 광고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파트너한테 권한 설정을 해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내 정보라고 있습니다. 네, 내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네, 일단 회원 기본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회원 정보에서 비번 변경 네 번째죠. 권한 설정 기본 정보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권한 설정을 가보실게요. 권한 설정을 가보면은
내가 권한을 준 계정이 있고 내가 권한을 받은 계정이 있습니다. 이거 권한을 준 계정은 제가 광고주예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권한을 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광고주인데 나한테 권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주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받아야 되는 사람도 광고관리 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꼭 가입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권한 설정을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권한 설정에서 내가 권한을 준 계정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권한 부여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받을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해 달라고 했는데요. 검색 광고 아이디로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해서 권한 받을 사용자의 아이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아이디를 넣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을 눌러 보시면은 어떤 권한을 줄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고 관리자 권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조회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어요. 또 성과 조회 권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조회할 수 있고 보고서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광고 관리 세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한을 받으면은 광고를 관리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또 성과 조회하고 세무를 권한을 준다 그러면 보고서를 조회하고 또 관리가 가능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광고 관리 및 로그 분석 권한을 준다 그러면 광고를 관리하고 네이버 애널리틱스 보고서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성과 조회 로그 분석인데요. 이 권한을 주게 되면은 보고서 조회하고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애널리틱스 보고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관리, 로그 분석, 세무까지 권한을 주게 되면은 광고를 관리하고 네이버 애널리틱스 보고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내용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조회하고 로그 분석 또 세무 권한까지 준다 그러면 보고서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고 네이버 애널리틱스 보고서하고 세금 계산서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부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권한받을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검색 광고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데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할게요. 네이버 아이디 클릭하고요. 그리고 권한받을 사용자의 아이디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저는 광고 관리자로 주겠습니다. 광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조회하고 관리를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아이디하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선택을 한 후에 조회하기를 하고 부여하기를 하시면은 권한 부여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권한 부여가 가능한 거고요. 네, 다음에는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 광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네, 네이버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신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할지 검색 광고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사이트 검색 광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 구조는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큰 단위가 캠페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광고 그룹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광고에 노출되는 키워드하고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캠페인을 설정을 하실 때는 광고 목적에 맞게 광고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는 사이트를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하기 위해서 사이트 검색 광고를 선택을 해서 광고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안에는 광고 그룹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광고를 진행할 사이트 또 홈페이지 부분을 등록을 하고 매체나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노출 전략을 이 그룹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노출할 검색어, 키워드를 넣어주고요. 네, 검색할 어떤 문구를 노출을 할지 홍보 문구, 소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등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 구조를 따라서 광고를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광고에 가입을 하고 또 광고를 등록하는 것까지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